네, 코로나19로 인해 2달 이상 연기됐던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오늘 개막하죠. 중국 정부도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졌고 또 미국의 세찬 공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성장하면서도 자산시장에 거품을 줄여나가고 또 그러면서도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로 버텨왔습니다만 중국의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총합은 2019년 말 기준 303%라고 합니다. 5년 전부터 중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패권국으로 나서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죠. 중국의 위안화는 미국 달러처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돼서 그 불똥이 잘못 튄다면 우리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거의 연동되어 있고요. 우리 수출입의 4분의 1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중국 양회가 개막했는데요.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어떤 경제 대책들을 내놓을지 또 미국과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안유아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양회 이게 2달 만에 드디어 오늘 막이 올랐는데 양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하셨는데 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국의 매년마다 열리는 가장 큰 정치 행사고요. 예. 그러니까 그 왜 양회라고 하냐면 하나는 정치 협상 회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중국에 뭐 당 조직이 공산당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사실 중국계는 공산당 말고도 여러 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7개 넘는 당이 있고요. 예. 이 당들을 다 합해 놓은 게 정치 협상 회의예요. 예. 정치협상회의. 근데 네. 정치협상회의 주석은 항상 공산당원이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것도 매년마다 3월에 열려서 전체 회의를 열거든요. 예. 그리고 하루 먼저 열려요. 그다음 이튿날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예. 이거는 전국 지방성시의 대표들이 올라와서 예. 그 지방의 이슈들을 갖고 올라오고 우리 작년에는 어떻게 했다. 예.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중앙에 집결해서 같이 토론하고 어떻게 하자 올해 이렇게 정책이 딱 나가면 예. 전 중국에는 각 부처들이 그 목표에 맞게 모든 걸 설정하는 거죠. 올해 계획을 끌고 가는 실행 방안들을 실행 방안을 예. 설정하고 내놓고 예. 실행하는 거죠. 네. 예. 내년에 또 모실 때는 양회에 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우십시오. 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회의. 예, 2개입니다. 일단 이번 양회에서 중국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이 사태에 관해서 어떤 평가는 내리겠죠. 네,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중국 인민왕 예. 사이트인데요. 인민정부, 중국 예. 정부의 사이트예요. 정부 사이트인데 거기서 양회 7가지 7대 주제를 올려놨어요. 예. 그중에 첫 번째가 코로나 이 극복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거고 앞으로 경제를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끌고 가자. 그래서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이 경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 뭐 코로나19 중국의 어떤 책임론 네.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에 관해서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 막았다.
국내용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를 그쵸? 전달할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굉장히 극복 잘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인민들을 도와서 코로나를 극복하도록 우리가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스크 수출이라든가 그러네. 뭐 의사들을 파견하고 의사들도 많이 파견하잖아요. 실제.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전 세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엄청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달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하고 비슷하네요. 네. 국내에서 중국 그렇죠. 국내에서는 네. 극복 잘했고 네. 해외에도 우리가 역할을 많이 하고 대국의 도와주고 역할을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대국의 역할을 하고 네. 있다. 네. 경제 성장률은 어떨 것 같습니까? 경제 성장률은 발표합니까? 여기에서? 제 올해? 생각에는 그것도 지금 시장에 주는 영향이 다를 것 같은데 예. 우리 정부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면 발표하기도 애매하고 발표 안 하기도 애매해요. 솔직히. 지난해에는 발표했습니까? 지난해부터는 어떻게 원래 그 전에는 수치를 딱 제시해서 6.5. 예. 예. 근데 작년에는 범위를 제시해서 6에서 6.5. 예. 그러니까 작년 평균이 6.1% 성장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6에서 6.5는 다 합리적인 성장 구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묘한 해인데요. 중국이 13차 5개년 계획이 올해 끝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올해 끝나서 5개년 그 2015년부터 시작했던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래는 올해 적어도 6% 왔다 갔다 하고 언저리는 했어야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 13차 5개년 계획을 예. 달성하려면. 예. 그래서 올해는 끝난 해이기 때문에 경제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원래는 이거. 그리고 내년부터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에 이 계획을 짤 때는 이미 한 5년을 다 총결하고 다음 5년을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수치가 잘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예. 코로나가 모든 걸 지금 그냥 거의 뭐 제로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지금 보세요. 우리 계산해 보면 간단하게 지금 예. 1분기 6.8. 말했어요. 게임 마이너스 6.8. 게임 2분기 우리가 뭐 0%라 줍시다. 좋게. 예. 마이너스는 아니고 0%다. 예. 그냥. 예. 그리고 3분기에 좀 좋게 쳐서 3% 간다. 예. 그러면 그다음에 여전히 마이너스 3.4. 그렇죠. 그다음에 4분기 예. 잘해서 7%라 3.8. 합시다. 예. 그러면 우리 3분기 더 많이 줘요. 한 4% 줘요. 예. 그래 잘해서 2%예요. 1년 평균 내면. 그래도 2%. 예. 예. 3, 4분기가 그렇게 잘 돼도. 잘라도. 근데 예. 지금 4분기에 갑자기 어떻게 7% 나오냐고요. 아이, 그렇기는 좀 힘들죠. 근데 웃기는 예. 게 이번에 예. 북경대학에 있는 그 링이후 예. 그 사람이 세계은행 전 총재거든요. 예. 그 사람이 하반기에 10몇 프로 달성해서 올해 예. 목표 실현한다 뭐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근데 예. 누가 봐도 그거는 조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작년에 그렇게 6.1밖에 못했는데 올해 무슨 더 긍정적 시그널에서 7%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예. 4분기에 우리가 앞에 코로나 끝났다고 쳐도.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제가 계산해 보면 2% 이상이 나오기 힘들어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 근데 예.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 올해 우리가 뭐 4% 하자, 뭐 3% 하자 이게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지금 2분기가 0% 마이너스 나올 확률 높아요. 왜 그러냐면 예. 2분기 데이터는 뭘 이제 반영하게 돼 있냐면 유럽하고 미국의 그 수출이 지금 중국이 직격탄 맞았잖아요. 예. 왜냐면 이게 그쪽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저쪽. 근데 예. 그게 수출 1위, 2위 지역이에요. 예. 중국의 대외 수출이 유럽하고 미국이. 근데 이게 에이시안 다 합치면 그냥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한데 예. 일단 그게 지금 그 데이터는 2분기에 나올 거거든요. 중국 경제 2분기. 예. 1분기는 중국 경제 내부 그때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거고 그렇죠. 2분기는 저쪽 동네가 안 됐기 때문에 중국에 영향받는 게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0보다 낮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좋게 쳐도 0%라고 칩시다. 예. 3분기 4, 4분기 7. 그러니까 저번에 올해 2해도 잘한 거예요. 근데 중국 경제에서 지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계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를 어떻게든 아주 굉장히 많이 활성화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정책이 예. 옛날처럼 우리가 자된 시아샹이라고 해가지고 농촌 농민을 통해서 예. 내수 확대를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도시는 이제는 내수 확대하기에는 이미 공간이 다 차버려서 한계가 있고 정말 중국이 내수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농촌에 있고 농민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4월 9일에 국무원 회의에서 생산 요소 분배 체제에 관한 의견이라 해가지고 예. 그게 핵심이 뭐냐면 토지 개혁, 그다음에 호조 개혁, 예. 자본시장 개방, 기술
그다음에 그 지재권 보호,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데이터 시장 구축. 아. 데이터가 앞으로 예. 5대 생산 요소로 지정을 했어요. 원래는 다른 나라는 3개, 4개잖아요, 보통. 예. 근데 데이터까지 해서 5대 생산 요소라고 정의를 하고 앞으로 이 생산 요소를 공급지 계획을 확대해서 다시 예. 말하면 시장화 계획을 더 확대해서 시장의 분배 체제를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데 이 말 아주 쉽게 풀면 농민을 동원해서 이번에 내수 확대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적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농민공들이 마음대로 그렇죠. 살고 싶은데 가 살아라. 그럼 농민공들이 만약에 도시로 오려면 집을 임대하지 않으면 사야 되잖아요. 예. 애를 학교 보내야 되고 이게 다 예. 소비잖아요. 그래 왔었는데 예. 원래는 지금까지는 호적이 없었죠. 도시는 그렇죠. 올 수는 예. 있었지만 호적은 없었죠. 근데 호적을 이제 마음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가고 싶은 데가 살아라. 그럼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력이 있는 농민들은 다 도시에 올라와 예. 살게 됐죠. 애 교육을 위해서. 예. 그럼 거기에 따라 소비가 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 일원화. 예. 농촌 토지하고 지방도 그 농촌 토지하고 도시 토지 일원화해서 토지를 이제는 농촌 토지를 생산 요소로서 공급하겠다. 예. 그러면 기업들이 농촌에 가서 토지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생산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토지 비용이 내려가죠. 또 농촌 토지가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토지 상승에 따른 캐피탈 게인, 네. 자본소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농민을 통해서 내수 시장을 확대해 보겠다. 그리고 이런 가전 있잖아요. 텔레비나 뭐 냉장고 이런 걸 농촌 농들한테 판매, 그러니까 뭐 싸게 좀 이렇게 예. 판매를 해서 또 소비를 일구겠다. 그리고 한국처럼 재난기본소득 이런 걸 중국도 각 지방정별로 해요. 예. 근데 그게 중국은 재미있게 로또 형태로 해요. 이렇게 한국처럼 다 주는 게 아니고 로또로 이렇게 복권처럼. 네, 당첨이 돼야 돼. 상품권으로 주거든요. 근데 당첨이 돼야 돼요. 아니 뭘 사야 됩니까? 로또 같은 거를 복권 같은 거를 사야 돼? 다 APP로 하는데 예. 당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앱이 필요한데. APP 앱으로 하는데 예. 당첨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상품권 가지고 그 동네 시장 가서 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지방경제 활성화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복권으로 당첨되면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어떤 그런 통계나 그런 연구가 있었나 보죠? 근데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니까 다 주기에는 돈을 얼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예. 1위안씩 줘도 우리 한국 돈으로 170원씩 줘도 예. 14억 위안. 우리 원화로 2,80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1위안씩만 줘도 예, 170원 170원 줘도 170원씩만 줘도 네. 그러니까 쉽지 않죠, 사실은. 네. 중국이 도시화를 할 여지, 그다음에 인구를 그렇게 집적화할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행이네요. 네, 도시화율이 지금 60% 좀 안 돼요. 예. 근데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낮고요. 한국이나 일본 다 80 뭐 정도 예. 되니까 예. 나은데 또 그렇게 보기 힘든 게 중국 호적으로 통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는 도시권에 생활하는 게 훨씬 많죠. 근데 그렇죠. 호적으로 없이. 보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아직도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그 시진핑이 이번에 양회 3대 주제 이슈 중에 하나가 빈곤 퇴치예요. 예. 아직도 중국은 몇백만 중국 통계 나오면 한 700만 되는 인구가 빈곤 이하에서 살고 있거든요. 중국이 정의하는 빈곤 이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구를 줄여가겠다라는 게 소비 확대 정책 중의 일환이죠. 예. 그래서 내 수익 근데 아까 수출이 중국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2013년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예. 어떤 해는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주로 투자와 소비로 중국 경제가 돌아갔는데 GDP 성장에 예. 그 대한 기여도가 이제 마이너스다. 기여도가 예. 공헌도가 예. 6으로 성장하면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뭐 한 1.몇 프로, 6 중에 한 1.몇 프로가 수출이. 근데 어떤 해는 아예 마이너스 뭐 예. 될 쪽이 있는데, 근데 수출이라는 게 그렇게 보면 중국에서 또 이게 경쟁을 엄청 많이 풀어야 되는데요. 예. 이게 지금 공헌도가 낮다는 게 그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예. 수출이 잘 안 되면 중국이 힘드냐면 미국 신용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미국 돈을. 예. 예. 그 만약 수출을 안 하게 되면 달러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흑자를 해야 경상수지 흑자해야 달러가 중국 내로 들어온다고요. 예. 그게 중국에 들어와서 다 위안화로 대환이 되면서 그게 이렇게 시중 유동성으로 풀린다고요. 그 돈이. 예. 예. 그러면 그게 중국에서는 별도로 통화 정책을 안 해도 예. 알아서 이렇게 통화 완화 정책이 되고 이게 또 이렇게 달러 기반으로 돈이 풀린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네요. 무역에 결제해서 실수에 의해서 태환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돈을 찍어낸 게 아니잖아요. 번 돈이니까. 번 돈이니까 물건 예. 딱 팔아서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좋은 통화 완화 정책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수출이 0이다. 예. 이러면 달러 1조도 안 들어온다. 예. 이러면 중국은 지금까지 경제가 위안화 국제화하고 경제도 잘 가고 한 게 다 미국 신용으로 한 거예요. 미국 신용, 중국 신용으로 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국 예. 경제가 발전한 게 예. 결국 중국 위안화 국제화도 할 수 있는 게 4조 달러들이 위안 보유액이 있었고 예. 또 이것을 매년마다 몇 천억의 흑자로 계속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게 위안으로 태환이 되면서 돈이 풀리면서 예. 경제를 그게 막 양성 순환하면서 투자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거거든요. 예. 그게 본질이 뭐냐? 중국은 미국 신용으로 성장한 국가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미국 신용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머진 국가는 예.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예. 미국 신용을 떠나는 즉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예. 풀 때 인민은행이 그 나라 그 당국이 그 국가의 인민은행 아니고 그 국가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신용하고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돈 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렇게 돈을 쌓고 와서 빵 하나 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은 왜 그런 일이 없었나? 중국이 지금 M2가 있잖아요. 예. 중국 GDP는 100조 위안이 좀 안 돼요. 예. 근데 M2 음. 200조 넘어요. 근데 이게 아. 다른 나라 같으면 예. 이게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한 그렇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왜 미국은 GDP 대비 M2가 100%안 돼요. 예. 주로 자본시장을 통해 하다 보니까. 근데 중국은 상은행 통해서 대출이 나가다 보니까 예. M2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입에 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 게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돈이 엄청 풀렸는데 부동산이가 그 돈이 꽉 이렇게 얹혀 있는 거예요. 예. 시장이 안 들어오고 부동산이 그 돈을 꽉 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예. 그다음에 일부는 아까처럼 그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이 풀린 거는 그건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실수요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가 양성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예.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하고 진짜 중국이 그냥 딱 갈라선다. 이러면 예를 들면 주로 흑자는 다 미국에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갈라선다 이러면 이제는 중국이 경제를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갈던 이게 지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용의 신용의 중심 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 GDP의 공헌도면 1%냐 마이너스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본질이 아니고 아니에요. 수출이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수출이 달러를 벌어오는 아주 유용한 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 지금까지 입장에서는 돈을 푸는 예. 아주 그 좋은 수단이었죠. 인플레이션도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중 유동성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에 이런 코로나19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은 아까 말씀하신 도시화 같은 것들을 더 내수 확대 정책. 네. 예? 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 이게 재정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예. 우리가 흔히 통화 정책 지준율 인하라든가 예.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그렇죠. 걸 말하는데 5월 20일 어제죠? 어제인가 맞죠? 예. 5월 21일이 오늘이니까 예. 네, LPR 금리, 우대 금리를 안 낮췄어요. 그래서 그 4월에 대비해서 계속 그대로 갖고 갔어요. 그 말은 예. 통화 정책을 무차별 통화 정책 안 쓰겠다는 거, 금리 인하를 이제 안 하겠다는. 왜냐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상호은행 이거 금리 인하나 지수율 인하는 상호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라는 건데 그렇죠. 상호은행이 말을 안 들어요. 대출을 안 해요. 예. 왜 안 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는 거 알면서 대출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해라는데 상호은행 선수들이 안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재정 정책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예. 양회의 제일 관전 포인트가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펼칠까 그진가가 핵심인데 지금 방법이 세 가지예요. 예. 하나는 재정 적자율을 높이는 거예요. 재정 적자율을 높인다. 예. 작년 양회에서 재정 적자율 목표가 2.8%였어요. 예. GDP 대비 GDP 재정 적자 대비? 규모가 2.8%인데 실제로 작년에는 GDP 대비 4.89% 재정 적자를 만들었어요.
한 해. 목표는 2.8이었지만 예. 양회에서 실질은 작년에 재정 적자 규모가 4.89%. 그러니까 올해 양회에 재정 적자율을 얼마나 발표할 것인가. 근데 예. 많은 학자들이 적어도 3.5%는 할 거다. 예. 작년에 비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재정 적자율을 3.5% 하면 적어도 실제로는 실제로는 돈을 한 5조 위안을 높은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재정 적자를 높이는 게 하나의 재정 정책이고 예. 적자율 높이는 거. 두 번째는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특별 국채 예, 재정부가. 그러니까 예. 이거는 나라가 경제가 어떤 위기가 왔거나 어려울 때 재정부가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 적자율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특별 국채는 이 규모는 이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예.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만 딱 발행하는 국채를 말해요. 그래서 이름이 특별 국채인데 누가 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걸 2008년하고 1997년에 두 번 했어요. 중국 정부에서 딱 두 예. 번만 했는데 그때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부가 발행하고 재정부가 발행해서 그때는 이렇게 시장에서 돈을 융자 받은 그러니까 그때도 은행이 좀 사줬죠. 중앙은행도 사주고 예. 했는데 그때 한 2천만 불 발행해서 중앙은행이 사주고 예, 그 2천만 불 가지고 뭐 했냐면 중국인민은행의 자산 쪽에는 외환 보유액을 샀어요. 달러를 사가지고 뭘 예. 만들었냐면 중국 투자공사를 만들었어요. SIC. 예. 그게 한국말하면 한국투자공사 KIC예요. 예. 그래서 그 만들어진 SIC가 무슨 일을 하냐면 중국의 돈이 2007년도 너무 많으니까 예. 왜냐면 그때는 무역 흑자 규모가 너무 크니까 돈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국채만 미국 달러만 국채만 갖고 있으니까 이자가 너무 싼 거예요. 예.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전략을 고쳐가지고 SIC를 설립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 해외에 나가서 원유를 사고 광산을 사고 예. 항구를 사고 해외 엄청나게 투자. 해외 예.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막 흑자를 통해 들어오니까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용할 데는 없으니까 그 돈을 갖고 해외 자산을 투자하기 시작한 게 그때 이 시작이에요. 이게. 그리고 97년도는 외환 위기. 98년도 외환 위기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은행들이 부실 자산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재정부가 또 특별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때 예. 이민은행이 사줬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상업은행에 있는 그 부실 자산을 다 샀어요. 예. 걷어냈죠. 상은행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걸 해가지고 4대 AMC를 설립해가지고 부실자산을 처리를 했고 결국은 이민은행이 돈 찍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다 소각해버렸어요. 소각을 해버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통화를 발행해서 예. 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돈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더 많이 찍혀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이나 부작용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이번 양회에도 만약에 특별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규모를 뭐 얼마 할지 3.5조로 할지 뭐 5조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달러입니까? 아니면 위안입니까? 위안으로.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민은행이 사준다. 예. 그러니까 재정부가 특별국채를 예를 들면 위안화로 5조 발행했어요. 예. 그러면 중국인민행이 그걸 사주면 그 돈이 아무 근거 없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많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극복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베네수엘라처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외환보유에 그때 경상수지 들어와서 돈이 많이 풀리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국제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거는 인플레이션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돈은 나중에 걷어들이지 않는 이상은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왜냐하면 네. 재정부는 이 돈이 코스트가 없으니까 저게 수익률이 안 나와도 막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겠습니다. 코스트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재정부가 5조 위안을 이게 자본시장에서 소화를 해버리면 투자자들한테 팔아버리면 그렇죠. 투자자들의 돈은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아무 곳에나 못 투자해요. 부실을 다 주사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정부는 지금 이민은행이 사줬으면 해요. 자기네 발행한 특별국채를. 예. 그러면 이민은행은 어차피 찍었다. 걷어갔다 찍었다 하는 게 이민은행이잖아요. 돈을. 예. 그래서 예. 제일 부담 없는 돈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이번에 관전 포인트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규모가 약간 얼마고. 좀 일본식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일본은 예. 다행히 얘네가 이미 국제 통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일본은 이미 예. 국제 신용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하는 거고
중국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아직 국제 신용이 없는 나라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이거는 악성 순환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특별 국채를 얼마 발행하고 예. 이걸 어떤 식으로 소화할 것인지. 근데 이 재정부가 왜 이민은행이 사줄 걸 원하냐면 이 돈을 융자해서 어디다 투자하려고 하냐면 5G 인프라 깔고 예. 뭐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깔고 예. 위생보건 사업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은 안 되죠, 그게. 그렇죠. 그게 예. 핵심인 거죠. 예. 이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앞으로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수익률 나올지도 모르는 걸 하기 때문에 원래는 제일 좋은 건 민간 투자자들이 해주고 예. 뭐 이런 다른 애들이 해주면 좋은데 이건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PPP나 원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 민간 투자 기업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재정부밖에 할 수가 없는데 수익성은 안 보이고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수익률 주면서 돈을 융자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예. 그러니까 이민은행이 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국 달러도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하면- 찍어내서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가 계속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중앙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계속 찍어내서 그냥 공급하는 거죠. 이게 빚이 지금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전체 총합이 한 GDP의 303% 정도 되는데 네. 이 계속 이렇게 찍어내도 괜찮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이게 원래는 지금 예. 주룽지가 옛날에 한번 써봤잖아요. 예. 그래서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 법을 만들었어요. 중국 이민은행법을 만들었어요. 예. 이민은행법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를 직접 못 사게 돼 있어요. 이민은행이.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걸 막 법을 수정하면서도 이걸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쉽게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막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갖다가 일단 뭐 살고 보자주의가 우선이라는 거죠. 살고 보자주의가. 어떻게 보면 예. 대내외의 예. 어떤 시그널 굉장히 좀 네. 지금 불안하다. 우리는 굉장히 긴급하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역으로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걱정인 게 이번에 이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한번 틀기 시작하면 계속 쓰게 돼 있어요. 유혹이 되죠. 이건. 왜 그렇죠. 이게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익성이 없는데 예. 재정부가 이거 계속 적자율도 올라가. 제가 중국 정부가 왜 중국이 맨날 위기 온다 한다면 안 터지냐면 예. 중앙정부 부채가 적은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기업, 정부 부채 이 세계 경제 주체가 아무도 부채를 못 일으키면 예. 나라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그나마 돌아갈 수 있었던 거는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부채가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기업이 높고 가계도 원래 낮다가 이미 요즘 경계선까지 왔어요. 중국 부동산 가계 때문에. 부채율이 예. 이미 70%까지 왔어요. 경계선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중앙정부밖에 없는데 재정적자율을 높인다는 건 부채율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높여가겠다는 거고. 계속 이렇게 간다고 지금 몇 년마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까지 지금 쓰잖아요. 지금 예. 이 특별국채. 예. 이러면 몇 년 가겠죠. 예. 그렇잖아요. 몇 년 가겠죠. 이게 더 무섭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 약을 쓰면 마약처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총공격의 자세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뭔가를 당장 11월 대선 전에는 얻고 싶은 마음이 먼저일 거고. 트럼프도 급하죠. 왜냐하면 예. 자기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주식상을 살려놨고 그렇죠. 예, 결국 경제가 좋다는 인상을 줬는데 경제가 좋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예. 예. 근데 성장률은 높았잖아요.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예,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그러시구나. 제가 보는 예. 지표가 두 개가 있는데 예. 두 개 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보는 근데 지표가 무엇이죠? 부채 예. 대비 GDP, 부채 대비 GDP. 예, 그다음에 예. M2 대비 주가 지수. 예. 이게 2008년 이후로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M2 대비 주가 지수. 예, 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미국도 결국은 빚을 내서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돈을 올린 거예요. 풀어서. 그 예. 돈이 유동성에 간 거지. 예. 그래서 어제 그걸 빼고 예. 또 길어지니까. 예. 근데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이런 인상을 줘서 성공적으로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계속 설득해서 1단계 협상안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약서 트럼프 책상 위에 계약서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계약서는 갔었죠. 어디 예.
해비면 협의문.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예. 언제든지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느 일방에서 중지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예.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딜이 500억 달러 이렇게 딱 와야 된다고 계약서가. 예. 실제 딜이. 예.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마음이 급한 거죠. 사주기로 한 것 농산물 공산품 이거 빨리빨리 사줘야 되는데. 빨리 사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위신이 이번에 그 코로나 극복을 잘 못하는 바람에 바닥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라도 500억 딜도 가와 봐라. 그래도 내 말 듣고 오잖아. 이런 걸 보여줘야 당선이 되는데 예. 안 되니까 지금 트럼프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국을 코너에다 모는 거죠. 예. 말을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그래도 G2 국가잖아요. 예. 자기 체면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엄청 강하게 나오고 있고 트럼프도 말로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미국은 직접 트럼프 나와 말싸움하는 거고 예. 중국은 대변인 나와 말싸움하는 거고 예. 뒤에서는 둘 다 협상을 엄청 원하는 거죠. 둘 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설명 못 드리겠지만 예. 중국이 아무리 어쩌고 해도 G2예요. 예. 세계에서 무역 대국 1위예요. 예. 전 세계 수입의 10.8%, 그러니까 전 예. 세계 수입의 10.8 중국이 하고 있고요. 예. 전 세계 수출의 12.8 중국이 하고 있어요. 예. 이런 나라를 트럼프가 기분이 나빠서 쏙 빼고 야 우리끼리 하자. 절대 트럼프 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예. 이 시장은 중국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그게 중국이라는 G2 위치예요. 그리고 그걸 예. 단기간에 지금 당장 또 할 수 있지도 않고. 당장 못하고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둘이 갈라지잖아요. 예. 당연히 중국은 엄청 힘들어지죠. 미국이란 신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근데 미국 기업들도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미국이 되면. 완전히 그 퀄컴이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예. 이런 그 시스코라든가 얘네들이 완전 엄청난 뭐 막 휘청거릴 정도로 힘들어지죠. 게다가 미국 소비자들도 엄청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 당연하죠. 물가가 예. 확 올라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요. 예. 그래서 미국도 엄청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진짜 니 죽고 내 죽고 하잖아요. 예. 둘 다 죽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G2 국가의 위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에도 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결국 오래 버티는 사람이 갈 것인데 네. 중국은 그래도 이제 공산당 자체 에서 통제되는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도 중국이 그나마 예. 다행인 게 중국 국민들이잖아요. 예.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 신뢰가 엄청 높아요. 게다가 예.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더 문채요. 근데 미국은 투기호 때 애국주의가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근데 예.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예. 투표로 가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가는 바람에 실제는 기업가들 그리고 전통 엘리트들이 예. 지금 엘리트 집단이 엄청 트럼프에 대해 불만이 많거든요. 사실상 지금 그렇죠. 특히 월가. 아니 비즈니스 못하게 하는데 아니, 특히 월가는 완전 지금 곤혹스럽거든요. 아니 거기다가 이제 네. 연방 정부와 관련된 펀드들도 당연하죠.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고 지금 권고를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하잖아요. 중국 주식 상장도 하게 하지 말라 뭐 등등.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월가에도 미움받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퀄컴 쪽이나 대기업들 다 애플 쪽이나 ICT 그러면 기업들. 예. 실리콘밸리 쪽에도 완전, 미움받고 네.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뭐 블루칼라. 전통적인 지지 완전 기반. 전통. 예. 근데 그거는 또 미국 산업에서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걸 잘 보세요. 트위터도 보세요. 예. 확실한 거는 트럼프는 전략적인 사람이 아니란 건 확실하고요. 두 네. 번째 지금 전술로 화웨이를 사용하고 전술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뭐야? 예. 빨리 협상하자. 그러니까 빨리 내가 당선되도록 뭔가 갖고 와. 딱 이거 하나예요, 그냥. 전술로 화웨이를 사용하고 있다. 네. 그거는 결국 이제 화웨이에 관한 제재도 중국이 뭔가를 가지고 오면 네. 풀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예. 일단 지금 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유예 기간을 줬고요. 결국 그 9월까지. 예, 일단 9월까지 줬잖아요. 예. 그리고 그 TSMC도 미국에 투자를 했잖아요. 120억 달러. 그렇죠. 근데 그 재밌는 게 내년부터 하잖아요, 얘네들이. 예. 올해부터 하지 않고 내년부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시기가 중요하군요. 예, 이게 지금 일단 보자주의거든요. 일단 보자주의. 예. 왜냐면 이게 TSMC가 중국 시장도 무시 예. 못하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에다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화웨이가 또 재밌어요. 화웨이가 이번에 미국이 저렇게 트럼프가 나오니까 TSMC에다 7억 달러를
막 긴급하게 부품 조달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왜 7억 달러를 했을까요? 왜냐면 이게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걸 주문한 거예요. 근데 왜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걸 주문했을까요? 화웨이에 지금 기대는 중국 정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풀리면 연말 정도는 나오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연말에 있잖아요. 11월에 있으니까. 예, 그때까지 쓰는 거 지금 미리 다 조달을 해놓은 거예요. 화웨이가. 부품 조달을. 예, 그 연말까지 쓸 거. 혹시 막힐까 봐. 부품 조달이 혹시 막힐까 봐. 아니 그리고 연말이 예. 되면 답이 나오잖아요. 트럼프 되냐 안 되냐가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 그 사이에 중국 정부하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뒤에서 지금 외교라는 건 앞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 달라요. 예. 앞에서 더 소리 높게 싸울수록 뒤에서는 더 치열하게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렇군요. 성과를 따내기 위해서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를 볼 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어쩌면 그 반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고 외교를 봐야 돼요. 막 짓는 개는 물지 않잖아요. 실제는 물지 그러니까 뒤에 걸 위해 짓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특히 외교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거는 말한 것대로 안 하는 게 외교고요. 예.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게 외교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치열하게 싸울수록 그 사람의 마음 속내는 더 협상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화웨이는 지금 여기다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사는 것만 조달해 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네. 말하고 계시는 분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십니다. 예. 문자가 많이 와 있네요. 장영태님은 트럼프 말뿐입니다. 경제 제재 마음대로 못해요. 대선용일 뿐. 이렇게 많이 파악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신경철님, 카르마국뽕님, 미중이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부터 바꿔 가죠. 특히 우리 반도체 문제부터 네. 화웨이를 저렇게 이제 제재한다고 네. 일단 쇼는 했습니다. 네. 크게.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삼성의 입장에서는 기회와 위기가 다 있어요. 예. 기회는 뭐냐면 저렇게 화웨이 보고 TMC, MC가 화웨이한테 팔게 못하면 예. 5 나노미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삼성하고 TSMC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이 좀 질이 좀 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이 김에 삼성이 바짝 질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예. 그래서 삼성이 좀 더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화웨이가 지금 삼성하고 엄청나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사양들이 삼성이 최고로 할 수가 있는데 화웨이가 저렇게 제재를 당하면 들어가는 시스템을 최고로 못 해요. 예. 예를 들면 구글이 11 이번에 시스템을 지금 화웨이한테 안 파겠다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화웨이가 나누는 최신형 핸드폰에 예. 구글의 11이 못 들어가요. 버전이. 그렇군요. 그러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 안 사죠. 예. 그러면 삼성이 이럴 때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는 같은 거 접히는 핸드폰 있잖아요.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겠네. 예, 최고의 사양을 넣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확장할 수가 있죠. 근데 삼성이랄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화웨이가 굉장히 큰 업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파는 반도체 물량이 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마음 먹고 예. 야 우리 미국 기술 쓰는 업체들은 화웨이한테 팔려면 나한테 승인받아 이러잖아요. 예. 그걸 마음 먹고 하게 되면 정말로 하게 되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는 완전 직격탄이죠. SK 하이닉스는 중국 시장 화웨이가 많죠. 40%예요. 화웨이가 40%. 예. 그래서 딱 마음 먹고 하게 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뭐 그게 만약에 중국의 현지 법이기 때문에 못할 거다 이런데 예. 그게 뭐 가서 막 그게 현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현지 법인 세부 조사는 못하지만 이거는 순수한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거고요. 예.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뭐 왜냐면 국제 거래이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의 정산시는 스위프트를 써야 돼요. 예. 그럼 쟤네가 거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쟤네 불법 기업이다. 이런 거래하는 애들은 우리 다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란 제재하듯이. 이란 제재하듯이 하는 이란하고 거죠. 북한 제재하듯이. 그렇죠. 똑같은 거죠. 최악의 상황이군요. 예, 그렇게 가면. 진짜 마음 먹으면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유예기간 줬다는 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니네 하는 걸 봐서 예. 안 하겠다는 뜻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도 엄청 타격이니까 이게 글로벌 공급 사슬렌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예. 전 세계에서 자동차 산업 위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 제일 높게 퍼진 게 반도체 산업이에요. 예.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선 이걸 가져오고 저기선 이걸 가져오면서 만들어지는 게 반도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넓은 글로벌 밸류 체인 넓은 반도체를 갖다가 트럼프가 이렇게 콕 집어서 화웨이를 때린 거는 네.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확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밸류 체인에 있는 애들은 다 타격받는 거죠. 그게 그러네. 어느 나라 기업이든. 근데 예. 모든 나라가 거기에 예. 속해 있는 거죠. 그 글로벌 당연하죠. 체인에. 다 노출돼 있죠. 예. 예. 신경철님, 카르마 극복님, 미중이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반도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 다른 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중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뒤에서 그렇게 타협적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 거죠. 한국은 예. 단기 준비와 장기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단기와 장기. 예, 단기는 이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한국 예. 경제 주도 경제를 끌고 가는 대기업들이 단기는 빨리빨리 이게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곡선 구간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이트 예.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곡선 구간이잖아요. 넘어질 수가 있구나. 예, 이럴 때 이 빨리 대처하면 우리가 한국의 그 스케이팅 제일 잘하잖아요. 곡선 구간에서 예. 추월하잖아요, 항상. 예.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예. 지금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재용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다. 예. 한국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지금 한국은 반도체를 빼면은 모든 산업의 성장이 거의 0%예요. 그렇습니다. 예. 반도체 위기는 한국이 위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곡선 구간에 왔어요, 이게. 한국은 잘 대처하면 지금 이 기간에 딱 초월할 수 있는 저런 기회고요. 예. 중국하고 미국 싸울 때. 예. 장기로 봐서는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 있잖아요. 예. 미국하고 중국이 다 상처예요. 다 힘들고. 그럼 그렇죠. 한국은 수출로 양쪽이 밖에 있잖아요. 한국이. 예. 원자료를 수입해서 여기서 생산해서 파는 거니까 양쪽이 다 외국에 의존해야 돼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예. 원래 글로벌 밸류 체인이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악화되면 한국은 굉장히 멀리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국도 내수 경제를 키워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한국은 5,030만 인구가 안 돼요. 예. 한 집에서 아기를 한 4명씩 낳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인구를 1억으로 만들어야 내수라는 게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본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된다. 돼야죠. 예. 그러니까 애국자는 예. 빨리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장기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격화돼서 지금 이카노미스트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탈세계화, 네. 탈중국화, 탈미국화 뭐 서로 간에 전부 다 벗어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국 산업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국 산업 해외에 나가 있는 거를 좀 끌어다 쓰겠다. 전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잠깐만 그 표현은 우리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그 말 그렇죠. 자체가 예. 왜냐하면 탈중국화든 탈미국화든 탈무슨 화든 예. 이거는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해라. 예. 예를 들어 미국이 지금 탈중국화라잖아요. 예. 리설링이라고 해서 예. 빨리 들어오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치인이 들어오라서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미국이 진짜 그렇게 경쟁력이 있으면 네. 트럼프가 오지 말래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순수 상업적 원리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 미국의 그 높은 인건비를 가지고 물건을 만든 걸 어디다 팔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사서요? 예. 그러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안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철수 비용을 준다 해서 갈 것 같아요. 철수 비용 해서 거기 가서 그 높은 인건비와 그 높은 그 생산 비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물건을 전 세계에 나가 팔 때 어느 만큼 경쟁력이 있어요. 아니 근데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거는 맞는데 네. 이게 점점 그 유권자들의 요구가 정치적으로 각 나라들의 유권자들이 네. 상당히 뭐랄까요 고립주의화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반이민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특히 그렇죠. 무역 보호주의, 투자 예. 보호주의, 그다음에 좀 민족주의 이런 게 좀 이런 게 이제 뭐 흐름이 부흥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경향으로 가는 것에 관해서 우려가 많거든요. 분위기는 그렇죠. 지금 예. 저 트럼프가 한 몫을 했고요. 예. 그럴 때수록 한국은 오히려 아시안 국가들하고 더 단합을 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더 개선하고 예. 미국과의 관계도 더 노력하고 해서 예. 한국은 절대 글로벌제이션 더 강하게 소리쳐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트럼프 한 정치인이 예.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 세계 인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예. 힘들게 하면 안 되죠. 예. 우리 맞서갈 때는 맞서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3294님, 5027님, 2738님, 3132님. 와우, 대단하시네요. 이만한 중국 경제통 있나요? 안유아 교수님 팬 되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두에 정말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진짜 아쉬워요. 이게 시간이 예. 있으면 제가 8시간 강의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완벽하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 진짜 제가 8시간 한번 강의하시죠, 뭐. 예. 그러면 이게 정말 예. 재밌고 이게 전 세계가 한 몸뚱이고 예. 놀랍게도 중국은 미국 신용으로 가는 나라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중국은 미국 신용으로 가는 나라다. 네. 이거는 정말 네. 좋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그리고 모든 사실은 어지간한 나라들이 미국 신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제 군사적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외교적인 측면에서만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달러의 눈치, 예, 돈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유유님은 미국은 누군가의 피를 보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나라임. 이전에 9.11도 그랬고 뭐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런 말씀들, 미국의 힘 대단하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올 한 해 중국 경제 성장은 2% 높아야, 잘해야. 네. 그러면 한국이나 세계 경제 전망은 전반적으로 IMF 보고서처럼 한 마이너스 3%, 한국은 네. 마이너스 1.2% 네. 그 정도로 예상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저는 걔도 지난번에 예. 옥스퍼드 보고서 냈어요. 포스트 코로나 뭐 예.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그중에 중국에 대해서 마이너스 5% 정도 예상했더라고요. 예. 안 좋을 때는 올해 마이너스 6도 간다. 그래서 글로벌 IB들이 보편적으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데 예. 중국 국내 IB들은 포지티브하게 나올 거다, 데이터는. 예. 근데 그게 지금 2%냐 4%냐 뭐 3이냐 이 차이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아무리 점수를 높게 주려고 해도 2% 이상 나오기 힘들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그렇게 하면서 무역 수지도 조금이라도 좀 있고 그러면 네. 중국 경제가 당장 올해나 뭐 내년에 네. 올해만 지나면 또 내년에는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중국의 그 정부의 그 재정 여력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예. 지방 정부는 지금 명확하게 재정의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25조 위안 예. 그 지방 정부 그 지금 부채 갚는데도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 계속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며 돌아가고 있는데 예.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 아까 경제에 들어간 돈 역할을 지금 힘을 쓸 수 있는 게 중앙 정부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아까 또 그 이슈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그렇죠. 언제까지 굴러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럼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결국은 이제 외자를 좀 더 맞아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수밖에 없는데. 야, 역시 우리 또 전문가시네요. 예. 벌써. 근데 이제 예. 그 방법이 하나 남았는데 위안화 그래서- 절상을 맞아요. 해야 되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지금 근데 트럼프가 포인트가? 또 강달러로 외쳤잖아요. 저 트럼프가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계속 거꾸로 가네. 아, 이게- 초기에는 또 중국 위안화 절상하라고 그러더니. 왜 그런지 알아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멈췄어요. 예. 그러니까 약달러라는 게 왜 약달러? 수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라가 멈췄는데 수출 효과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누가 수입. 그러니까 이때는 강달러가 훨씬 그리고 유리한 본인들도 거지. 돈을 엄청 찍어냈으니까. 그렇죠. 근데 강달러 하면 좋은 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주기상이 살잖아요. 예. 그래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강달러로 가다가 그렇죠. 이제 또 필요하면 약달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마다 이모진 국가는 죽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돈이.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말씀한 돈이 없으니까 예. 아까 생산 요소 가운데서 예. 자본시장 개방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상투자법이 나왔고 예. 외국 투자들이 들어오라. 예. 특히 지금 독일 기업들이 하고 엄청 독일 기업이 이번에 그 최대 화학 기업 바스포 예. 그 기업도 지금 이번에 중국의 세계 3대 생산 기지를 만들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안 놀면 예. 우리는 유럽 이런 예. 독일이나 이런 프랑스나 뭐 이태리 있잖아요. 예. 지금 엄청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외투에 예. 의존하는 거죠.
제가 그 오프닝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위안화와 우리 원화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위안화가 좀 절상이 된다면 우리 수출 기업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 원화의 가치와 상관없이 팔 수 있는 기업들이라서 굉장히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위안화를 좀 주시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취자들이 8시간 특강 듣고 싶다고 엄청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6월 말쯤 네.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서 좀 멈춰야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 국내 투자자들 지금 상황에서 2천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등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근데 뭐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는 아까 우리 개인들도 곡선 구간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다 예. 지금 힘들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분명히 스타 기업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특히 뭐 우리가 언택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좋은 기업들을 예. 유심히 보고 지금 위기에서 예, 예. 여윳돈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투자하시고 예. 쭉 갖고 가는. 왜냐면 스토리는 그쪽으로 갈 거예요. 어차피. 스토리는 어차피 그쪽으로 왜냐면 간다. 이번 코로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진화시킨 거예요. 변화는 돌아갈 수 있지만 진화는 저로 안 가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안유아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말 같은